예, 문화관광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 강의 운영 강의는 뭐죠? 조별 팀 프로젝트 운영 조별 발표 규정을 리포트 있는 데다가 탑재를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지금 3학년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에 관광자원론에서 부산에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했었고요. 2학기 때는 자원 해설론 하면서 부산 밖의 자원을 가지고 해설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신데 이번 학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완전한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 운영 규정은요,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올리는 거는 또 대면 수업으로 100%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이대로 올리는데, 그래서 바뀐 내용 그리고 중간에 규정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단톡방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비대면을 당분간은 대면 수업 한다는 전제가 깔리기 전에 비대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고요.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뭐냐면요, 부산의 독특함을 느끼고 싶다. 부산을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타 지역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부산만의 문화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또 그것만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 부산에 와서 즐길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해운대 바다. 그러면 다른 주에서 평가를 할 때, 야 그러면 강릉은, 포항은 바다를 주제로 하기에는 부산만의 독특함이, 부산의 독특함, 부산의 확연하게 구별, 부산의 독특함을 느끼고 싶다. 부산을 즐기고 싶다. 설득력이 조금 약하죠. 그렇듯이 부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평가지를 조금 더 상황을 본 다음에 평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조원 구성이요. 조원 구성은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원이 57명으로, 그 이후에는 확인 안 했어요. 지난주에 기준으로 57명으로 돼 있어서 6인 1조로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 조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할 바 아닙니다. 알아서 조 짜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조별 인원수는 추가 복학 등으로 최종 출석부 확정을 공지합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6인 1조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가 아니라 이건 확정입니다. 조원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담당 교수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조를 못 짰는데 메일 보내지 마세요. 답 안 합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를 짜십시오. 늘상 하지만 이유는, 교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조를 짜줘도 보고 랜덤으로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조는 알아서 여러분들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하니까. 조를 못 짜는 사람은 그건 못하는 거고요. 또한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되는 일은 제 과목에는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원 명단은 A4 용지에 양식대로 작성하여 조원 성명 뒤에 손글씨로 서명할 것.
중간고사 2주 전 첫 수업 시간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학교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오늘 퇴근하기 전에 올리고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6월 6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6월 8일부터가 6주차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목요일이니까요. 그래서 6월에 10월 8일부터네. 10월 18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10월 18일 밤 11시 59분 오후 23시 59분까지 단체 카톡방에 사진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는 만나서 뭐 서명하고 할 그게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올려라 했는데 학생들을 배려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이 학생이 이 조에도 이름이 있고 저쪽 조에도 이름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서명한 조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돼 있으면 그 학생은 발표 점수 없습니다. 그 학생은 발표 점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에도 불이익이 가겠죠. 카톡으로 하니까 지난 학기 해보니까 저희는 그냥 빠졌는데요. 얘기 안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죠. 개박살을 내려다가 좋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명해서 양식대로 작성을 하십시오. 됐고요. 그 다음에 수령인을 2명을 지정하는데 조를 추첨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수령인 중 첫 번째 수령인이요. 수령인이 2명이 돼 있죠. 수령인 중에 2명 중에 첫 번째 수령인 이름이 그 조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목명, 문화관광론, 그 다음에 수령인 첫 번째 사람 이름에서 홍길동 조라고 써서 제출하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이것보다 제가 말한 게 우선합니다. 제가 말한 거와 이것과 충돌이 있을 때는 제가 말한 게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홍길동 조라고 써서 붙일 것. 홍길동은 뭔데? 수령인 첫 번째 있는 사람 이름이 홍길동일 경우 그 사람이 안범용일 경우는 안범용 조 하는 거죠. 됐고요. 명단 제출 시 지정된 수령인 2인은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인원수를 준수하십시오. 인원 초과 혹은 미달 시 초과 혹은 미달 인원당 마이너스 3점. 교수님 우리는 친한 친구 5명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한 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전 조원에게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다니는 분이 둘이 합쳐갖고 7명이 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역시 한 명이 초과가 되죠. 전 조원에게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그 조 같은 경우는 7명 전원에게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 제출 시점 이후 학적 변동에 따른 인원 미달의 경우에는 감점은 없으나 조원 평가의 배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건 왜 만들어 놨냐면요.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휴학을 할 일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조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적 변동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모자랐다고 감점하는 일은 없습니다. 됐죠? 그 대신에 조원 평가할 때는 6명이 평가할 때랑 5명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조원 평가는 6명의 경우 제일 잘하는 거 5, 3,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평가하는데 한 명이 줄면 5,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렇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 평가를 제외한 모든 배점은 해당 조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조가 발표 점수를 취득을 했는데 그 발표 점수는 전 조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조가 발표 점수에서 15점, 20점 만점에 15점을 받다. 그럼 전 조원이 발표 점수가 15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종료 시까지 제출은 지각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10월 18일
밤 11시 50분까지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고 저한테도 그 시간까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그걸 확인해야 제가 저기를 하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고 저한테도.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 조는 발표를 안 시키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양쪽으로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및 제출자 혹은 규정 이거는 무조건 발표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안 시키는 데다는 얘기는 그 조는 20점 발표 점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표 순서 및 발표 시간은 발표 순서를 지금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작년에 2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해보니까 여러분이 발표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10분짜리 동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발표하는 걸 동영상을 찍든지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든지 그런 양식의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원끼리 합의를 해서 10분짜리 동영상을 찍으십시오. 교수님 10분 넘으면 어떡하고 찍다 보니까 8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채점 항목 중에 그런 게 있죠. 발표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원,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 조원끼리 10분 50초 했다. 그럼 여러분들 조원끼리 야, 그 정도는 봐주자. 그럼 점수 주시면 됩니다. 야, 그건 안 되겠어. 그럼 점수 또 주시면 됩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만 줬고 여러분들 조원끼리 동영상을 시청한 후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동영상으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강의실에서 틀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발표 자료 제출. 발표 자료는 조원 중 1인이 직접 연구실로 방문하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것도 연구실로 방문하지 말고 발표 자료는 단톡 카톡방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요. 자,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발표 내용 요약본 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표지하고 발표 내용 요약본에서 A4 용지 3매 이상 3장 이상이요. 최소 3장 4장이든 5장이든 50장이든 500장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줄 간격은 130포인트로 아래 한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30%로 아래 한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대로 해서 제출하는 날짜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깝깝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렇게 하자니 갑자기 뭐 비대면으로 합니다. 갑자기 대면으로 합니다. 지금 7주차부터는 비대면으로 혼합 수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바뀔 수가 있죠.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제출한 자료는 상중하로 담당 교수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조는 3점, 그저 그런 조는 0점, 못한 조는 마이너스 5점. 이걸 안 주니까 대충 해서 내죠. 그리고 이게 각 조에도 갑니다. 여러분이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그걸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질문은 현재로서는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동영상 시청만 할 경우에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PPT를 만들어도 되고 아까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촬영을 해서 내도 되고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현장 방문 인증 사진이 3장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 조원이 함께 해야죠. 그래서 방문 인원이 미달이면 미달 인원당 마이너스 3점을 합니다.
4장을 찍을 때는 3장이 확연하게 구분되게끔 찍으십시오. 작년에 자원론 시간에 2학년들이죠. 자원론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1학기 때요. 근데 사진을 바닷가에서 찍었는데 한 장인 줄 알았어요. 조금씩 다르더라고. 나는 한 장이라고, 이거 규정 위반인데.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교수님 이거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손 모양이 달라졌더라고요. 혹시라도 불리익이 갈 수 있으니까 서 있는 순서를 바꾸든가 한 놈은 마스크를 벗던가 확연하게 구별되게 3장을 같이, 그러니까 사진 3장이요. 그런데 그거는 3매 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장 요약문 3장 만들었으면 거기에 추가로 사진 3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 올리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면 다른 조들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점수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 모토는 성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정. 물론 공정하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 한도 내에서 저한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성적에 관한 공정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료 및 확인서 전달 파트는 건너뛰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지 및 CD 제출. CD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평가지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건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겠죠. 다른 조를 평가한 걸 우리 조가 평가한 게 공개가 되니까 그건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쟤네 조가 우리 조를 2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줬어? 뭐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담당 교수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러 와도 모든 자료는 공개합니다만은 그 평가지를 공개할 때도 조는 뺍니다. 성적만, 엑셀 파일로 된 성적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됐고요. 발표의 형식 및 평가는요. 주 발표자를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뭐 추첨하고 당일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주껏 그냥 알아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혼자 다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기말 시험 시 조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원 구성을 잘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 끼는 조도 봤어요. 어차피 쟤는 좋은 평가에서 제일 마지막 점수 받으려 해가지고. 네, 기말 시험 시 조원에 의한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조원이 6명인 경우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요. 시험에 조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안범용인데 안밤용이라고 쓰면 무조건 그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가한 거는 카운트 안 하고 그 사람은 기말 시험에서 마이너스 5점 처리합니다. 기말 시험이 지금대로라면 20점 만점으로 가겠죠. 근데 이 학생이 10점을 맞았다. 그럼 마이너스 5점에서 5점이 되는 거고요. 이 학생이 5점을 맞았다. 그럼 마이너스 5점. 이 학생이 기말 시험에서 0점 맞았다.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 그건 안 합니다. 최하 0점은 드립니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원 이름 최소한, 그 다음에 우리 조가 무슨 조인지, 홍길동 조인지 뭐 이명박 조인지 문재인 조인지 정확하게 제시하십시오. 한 글자라도 틀리면 긋겠습니다. 특히 타과에서 오신 분이나 타과에서 오신 분을 조원으로 끼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름을 알고, 근데 광고학과 안에서도 서로 이름을 다르게 쓰더라고. 긋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 평가는 요 계산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발표 점수보다 조원 평가에서 성적이 많이 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6명 중에 제일 잘한 애로 조원들의 평가를 받은 학생은 플러스 5점이고요. 제일 못하는 사람 조원으로 평가를 받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10점 차이가 나죠. 등급이 2등급이 바뀌죠. 이거는 어차피 팀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팀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팀이라고 해서 동급의 팀도 있지만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사장님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직원과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것도 문화관광 시간이었거든요. 학생 하나가 성적 확인을 하러 왔어요. 너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했죠. 교수님 좋은 평가는 저는 왜 마이너스 5점입니까? 그래서 그 학생은 이름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학생이 몇 점을 줬는 다른 학생 누가 몇 점을 줬는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 점수만 나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너한테 마이너스를 줬네. 그러니까 갑자기 남학생 군대 갔다 온 남학생인데 울어요. 이건 너무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너무한데? 교수님 고려를 해주고 뭘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자전거 빌리는 것도 제가 했고요. 모두 제가 했고요. 모두 제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했어요? 그게 문제다. 네가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 안 하고 좀 강한 스타일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했든 무서워서 피했든 너를 인정을 안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좋은 평가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교수 사회에서도 가끔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해서 하시고요. 부산의 독특함 뭐가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조언도 잘 짜십시오. 그리고 저는 탁과에서 오신 분을 끼워 넣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덧 3학년씩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관광에 사고가 박혀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걸 못 봐요. 근데 다른 전공에서 우리 과를 부전공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의 시각이요. 공대에서 오신 분이나 인문대에서 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보는 시각은 기존에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강의 시간에도 몇 번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부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찾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점수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재밌게는 뭐 이 상황에서 최대한이고 학점은 후하게 원칙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정한 대로 최대한 학점을 줄 테니까 학점에 연연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아, 그런 점이 있구나. 상대방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똑똑한 사람을 껴주고 성실한 사람을 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대면 수업으로 발표를 할 경우 불성실한 사람이 지각을 하시게 되면 걔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갑니다. 물론 좋은 평가는 그 학생이 받겠지만 전체 조원의 발표 점수가 썩 좋지 않게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그러니까 미리 내세요. 미리 낸다고 뭐 지장 있는 거 아니니까 조원 명단, 조 이름이 적힌 조원 명단을 단톡방에 올리시고 저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날까지 안 보내신 교수님 뭐가 안 올라가요?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뭐 카톡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카톡에다 전화를 하시고, 이메일이 안 돼요? 그러면 이메일은 대학 본부에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보내지 마십시오. 전화, 핸드폰 말고 이메일, 단톡방.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힘든 과제예요. 그런데 힘든 만큼 남는 게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나간 다음에 학생들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 도움됐다고는 안 하겠죠. 그런 개 같은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도 있긴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얘기도 그런 건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요. 이 6주차 리포트는 출석 확인 리포트는 몇 명이 한 조인가? 5명이 한 조예요? 6명이 한 조예요? 그 인원수 매딘 1조 그렇게만 써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